대한민국은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미라클 작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1년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작전에 관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이 무너지던 그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철수를 포기했을 때 단 한 나라만이 끝까지 남았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 공군 대령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392명을 구하러 떠났고 그 중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준 아프간 현지인들도 있었어요. 과연 총성이 울리는 활주로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이 작전을 미라클이라고 불렀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정태훈입니다. 43세 이후 공군 대령으로 국방부에서 작전 총괄 참모로 일하고 있어요. 2021년 8월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13살 딸 윤서가 아침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아빠 오늘도 일찍 가? 응, 아빠 출장 가야 해. 며칠 못 올 것 같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윤서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이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출장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챈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작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국방부에 도착하자마자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정태훈 대령 미라클 작전 지휘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작전명 미라클. 정말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브리핑룸에서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탈레반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 직원과 현지 협력자들을 즉시 철수시켜야 합니다. 지도를 보니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카불은 이미 포위되어 있었고 공항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항마저 언제 점령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대령님, 이번 작전은 생존 확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잠시 윤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윤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곳에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카불 주재 한국 대사관의 한지우 서기관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어요. 38세인 한지우는 3등 서기관이지만 현지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대령님, 상황이 급박합니다. 한국 국적자 78명과 현지 협력 직원 가족까지 포함하면 총 392명을 대피시켜야 해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외교부에서는 한국인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 국적자만 우선 대피시키고 현지인들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거였죠. 하지만 한지우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우리가 이들을 버리면 이들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지난 20년간 우리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에요. 한지우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사관 앞에는 현지 직원 가족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이마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28세인 이마드는 한국 대사관에서 7년간 일하며 한국말도 유창했어요. 한지우 씨, 당신들은 우리를 구할 거라 믿습니다. 이마드가 어린 딸을 안고 말했어요. 그 아이는 한국말로 고마워요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한지우가 저에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령님, 저희가 이 사람들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인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지우 서기관, 전원 대피 명단에 올려놓으세요. 우리는 아무도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본부에서는 한지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구해내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다운 일이라고 말이죠. 이마드의 딸이
태극기 스티커를 가슴에 붙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천사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전투기 호위를 받는 수송기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C-130 수송기 2대가 주력이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투기들도 함께 출동했습니다. 정태훈 대령 카불 하늘은 적의 미사일 사정권입니다. 정말 위험해요. 공군 참모 총장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작전 브리핑을 받으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미 철수를 포기하거나 연기한 상황이었어요. 미국조차 민간인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간다는 거네요? 부기장이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저는 승무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작전은 단순한 수송 작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주는 작전이에요. 이마드로부터 온 사진을 봤어요. 딸아이가 태극기 완장을 찬 한국 대사관 직원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우리 천사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출발 전 마지막으로 윤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언제 와? 윤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곧 갈게. 아빠가 좋은 일 하고 올게.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통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요? 무슨 일이에요? 윤서가 궁금해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아빠 믿고 기다려. 카불 함락 전날 밤 전 세계 대사관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주요 국가들의 대사관이 모두 철수했어요. 하지만 한국 대사관만은 달랐습니다. 한지우가 대사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 문을 닫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다 구출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대사관 외벽에는 아프간 민중들이 수백 명씩 모여들었습니다. 이마드 가족도 그 중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마드가 딸을 안고 말했어요. 그 아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태극기 스티커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 외교는 책임지는 외교입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공중에서 카불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목표 좌표 고정,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작전을 시작합니다. 카불 공항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활주로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들은 모두 탈출을 꿈꾸는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착륙이 가능한가요? 관제탑에 문의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이미 관제탑도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한지우로부터 마지막 무전이 왔어요. 대령님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민병대들이 공항 주변을 포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왔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심장이 뛰고 있었지만 흔들릴 수 없었어요. 드디어 착륙하는 순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수송기가 활주로에 닿자마자 사방에서 총성이 들려왔어요. 무장한 민병대들이 활주로로 난입한 거였습니다. 모든 승객 즉시 탑승.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마드가 어린 딸을 안고 뛰어오는데 발에 총을 맞았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만이라도. 이마드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전원 탑승시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한국 공군 대원들이 총성이 울리는 가운데서도 이마드 가족을 보호하며 수송기로 안내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공군 대원들이
이마드 가족 위로 방패처럼 서서 총알을 막아준 거예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지우도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빠뜨린 사람 없나요? 모두 확인됐나요? 총성이 울리는 와중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마드의 딸이 수송기에 오르면서 한국 대원에게 태극기 스티커를 건네주었어요. 고마워요, 천사 아저씨. 그 순간 모든 대원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이륙 준비 완료. 기장이 보고했지만 아직 모든 사람이 탑승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밖에서는 총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지우가 마지막 그룹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392명 모두를 확인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전원 탑승 완료. 라는 외침이 들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송기가 성공적으로 이륙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점검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한지우 서기관이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한지우는 어디 있어?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수송기 안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한지우는 없었어요. 대령님, 한지우 서기관이 지하 대피소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392명의 생명을 위해서는 즉시 이륙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지우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륙 명령 보류, 내가 찾으러 간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만류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대령님, 너무 위험합니다. 민병대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부기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우리는 아무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총을 들고 수송기에서 내렸어요. 지하 대피소로 가는 길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곳곳에서 총성이 들렸고 민병대들의 외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마침내 지하 대피소에서 한지우를 발견했습니다. 무너진 잔해에 깔려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한지우, 괜찮아? 저는 급하게 잔해를 치우며 물었습니다. 대령님, 왜 여기에? 한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혼자 가면 안 된다 했죠. 저는 한지우를 업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민병대들이 저희를 발견했어요. 간신히 수송기에 도착해서 마지막 이륙이 시작됐습니다. 한지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대령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팀이니까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드디어 392명 전원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향하게 된 거였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며칠 후 이마드 가족들은 정부의 도움으로 충북의 한 작은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이마드의 딸은 현지 초등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학교는 바로 제 딸 윤서가 다니는 학교였던 거예요. 윤서가 집에 와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친구예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래? 어떤 친구인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마드의 딸일까 싶어서 말이죠. 아미나라는 이름이에요. 한국말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윤서가 잠시 멈춘 다음 계속했어요. 아미나가 태극기 배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천사 아저씨들이 구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구해준 거 맞죠? 윤서가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윤서는 모르고 있었지만 바로 제가 구해온 아이였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윤서에게 모든 걸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아미나가 손에 작은 태극기 배지를 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바로 카불에서 한국 대원에게 줬던 그 배지였어요. 윤서가 아미나에게 물었어요. 그 배지가 뭐야? 아미나가 한국말로 천천히 답했습니다. 한국 천사들 주신 거예요. 우리 구해주신 분들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아이들의 우정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아미나가 윤서에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태극기를 든 군인 아저씨가 아이들을 구해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윤서가 그 그림을 보고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정말 아빠가 구해준 거 맞죠?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맞아. 아빠가 아미나와 친구들을 구해왔어. 윤서가 저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아빠가 영웅이구나. 미라클 작전이 끝난 후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이 작전을 극찬했습니다. CNN은 무장 없는 승리라고 표현했고 BBC는 인류의 승리라고 보도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수많은 국가가 철수를 포기하거나 연기했을 때 한국만이 끝까지 남아서 모든 사람을 구해온 거였거든요.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이 보여준 인도주의적 용기는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 이런 칭찬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구조된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마드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대령님, 제 딸이 매일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커서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요. 대령님과 한국이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거든요. 한지우도 새로운 임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령님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외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책임지는 외교, 따뜻한 외교 말이에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이 작전이 다음 세대에게 미친 영향이에요. 윤서와 아미나가 친구가 되면서 진짜 국제적인 우정이 시작된 거죠. 윤서가 학교에서 발표를 했다고 해요. 우리 아빠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구해주는 멋진 군인이에요. 나도 커서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미나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들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었어요. 저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나라, 국경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 말이에요. 미라클 작전은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